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집 몇 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2채 이상이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잠 다 잤습니다. 청심환 하나 챙겨 드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의도와 강남 부동산, 아니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단체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냥 과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전기톱을 들고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세 82.5%.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10억을 벌면 8억 2,500만 원을 나라가 가져가고 여러분 손에는 1억 7천만 원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세금입니까? 아니면 벌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약탈입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뿌리, 서민주거의 사다리라고 불렸던 전세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세금 에스크로 의무화. 이 단어 하나가 불러올 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저리 가라입니다. 오늘 제가 입수한 이 충격적인 2026년 부동산 종합대책안, 이게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월세 지옥 혹은 자산 동결의 빙하기로 들어갑니다. 집 가진 자는 세금 폭탄에 죽고 집 없는 자는 월세 폭등에 죽는, 그야말로 부동산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핵폭탄을 투하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운명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고 피눈물 흘리셔도 저는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세금의 대학살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기억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82.5%로 확정 시행되는 날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운 좋게 혹은 피땀 흘려 공부해서 지방에 아파트 하나, 서울에 하나 샀어요. 근데 집값이 올랐네? 부자 됐다. 천만의 말씀. 팔려고 내놓는 순간 여러분은 정부의 세금 셔틀이 됩니다. 82.5%. 이게 무슨 의미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익의 90% 가까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네 집 팔지 말고, 아니 팔 거면 수익은 다 내놓고 원금만 가져가라고요. 이 정책의 의도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투기꾼들 때려잡아 집값 안정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래 동결의 끝판왕입니다. 누가 80% 세금 내고 팝니까? 안 팔죠.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그냥 껴안고 죽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릅니다. 매물이 없으면 아이러니하게도 호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금 8억 내야 하니까 집값 10억 더 올려서 팔아야지, 이런 기적의 논리가 통하는 시장이 된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이게 진짜 숨겨진 암살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10억이어도 세금은 7억 기준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억이면 9억 5천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특히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에서 5%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사놓은 분들 1년에 집값의 3%를 세금으로 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1년에 3천만 원, 월 2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꼴입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말합니다. 살지 않을 거면 팔아라. 안 팔면 말려 죽이겠다라고요. 자, 세금은 있는 놈들 이야기니까 나는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의 주거 형태를 뒤바꿀 핵폭탄입니다. 바로 전세제도 폐지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뭐냐?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두 번째, 전세금 예치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뼈 때리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크로 의무화. 지금까지 전세가 왜 있었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은 이자 없는 무제한 대출이었습니다. 근데 5억 전세 받아서 그걸로 다른 집 사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준 5억을 집주인이 못 만집니다. 은행에 맡겨놔야 됩니다. 자, 집주인 입장이 되어봅시다. 전세금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 묶어놔야 되고, 근데 보유세는 매년 수천만 원씩 나옵니다. 심지어 간주 임대료 3.5% 과세까지 때립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이면 1년에 1,750만 원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전세 놓겠습니까? 당장 월세로 돌리죠. 이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전세 매물은 멸종합니다. 씨가 마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는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집 한 채 있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 전세 살던 분들. 이제 대출 안 나옵니다. 그냥 살던 집 들어가거나 월세 살아야 합니다. 이건 이동의 자유를 돈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이 정책의 나비 효과는 전세의 월세화 가속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완벽한 열세 사회가 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주택자 욕하던 1주택자 형님들 웃지 마세요. 이번 대책의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입니다. 지금까진 그랬죠.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집 한 채 사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세금 좀 깎아줘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80%까지 깎아줬었죠. 그런데 정부가 말합니다. 이제는 안 깎아줘. 라고요.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산 죄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 때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 팔고 세금 내면 옆 동네에 같은 평수로 이사를 못 갑니다. 돈이 모자라서 결국 1주택자들도 강제 정착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부동산 감옥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비거주 주택 보유세까지 겹치면 지방 발령 나서 잠시 집 비우고 전세 줬던 1주택자들 거기 안 살지 투기꾼이네 하고 세금 3% 내야 됩니다. 네, 억울해 미치겠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이제 실거주 안 할 거면 집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퇴로까지 차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안양, 구리, 동탄, 일산,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구청장 허락 없이는 집을 못 삽니다. 조건? 무조건 실거주,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원천 봉쇄입니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축소, 15억 이하는 4억까지만, 25억 초과는 아예 대출 금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 없으면 서울 오지 마예요. 이제 서울 입성은 오직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 대출 끼고 집 사려는 2030, 4050의 가장들의 꿈은 박살납니다. 부의 계층 이동? 부동산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역설적으로 빈부격차의 고착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현금 20억이 있는 금수저는 줍줍하고 연봉 1억 대기업 직장인은 대출 막혀서 월세 사는 세상. 이게 과연 정부가 원하던 세상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포입니다. 흥미 좀 떨어지셨나요?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릴게요. 이 모든 정책의 결과가 어디로 튈까요? 이게 부자들? 걔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증여하고 버티고 변호사 쓰고. 진짜 폭탄 맞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서민과 무주택자입니다. 앞으로의 월세 시나리오. 첫 번째, 에스크로 때문에 전세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모든 매물이 월세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들은 그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할까요? 당연히 세입자입니다. 나 세금 3천만 원 나왔어. 미안한데 월세 100만 원 더 올려줘. 싫으면 나가. 그리고 마지막, 갈 곳 없는 세입자는 울며 과자 먹기로 올려줍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조세의 전가라고 합니다. 부자 때리려고 만든 세금이 돌고 돌아 약자인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비극.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뉴스 1면은 이게 장식할 겁니다. 월세 300만 원 시대. 청년들 밥 먹을 돈도 없다. 전세 난민, 이제는 월세 난민으로. 우리는 이제 하우스푸어를 걱정하던 시대를 지나 집도 없이 월세 내느라 가난해지는 렌트푸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 길을 찾아야죠. 계층별로 생존 전략 딱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이분들은 그냥 버티기 하거나 증여하면 됩니다. 이분들은 안 팔아요. 82.5% 내고 파느니 자식한테 증여합니다. 부담부 증여? 그것도 막히면 그냥 전세 빼서 은행에 넣고 월세 받아서 세금 냅니다. 이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오히려 이참에 급매물 나오면 현금으로 줍줍할 기회를 노릴 겁니다. 전략은 똘똘한 한 채 남기고 정리하되 헐값 매도는 금물, 증여 플랜을 가동합니다. 두 번째, 1주택자. 이동 금지. 이사갈 생각 접으세요. 갈아타기 하려다 양도세 맞고 평수 줄여가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쭉 사세요. 단, 대출 비중이 높다면 줄이세요. 보유세 부담이 커질 테니까요. 전략은 실거주 만족도 높이기, 그리고 대출 상환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무주택자. 청약 아니면 탈서울.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전세 끼고 미리 사두는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청약에 목숨 거세요. 정부가 공공분양은 늘릴 겁니다. 둘째, 눈높이 낮추기. 서울 월세 감당 안 되면 경기도, 인천 아니면 지방 거점 도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전략은 청약 통장 관리와 월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부업 또는 자기개발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부동산 탈출. 이제 한국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수익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리스크는 내가 다 지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 리츠, 채권으로 눈을 돌리세요.
유동성이 묶이는 부동산보다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026년에는 왕입니다.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탈부동산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명확합니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다.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 의도는 선합니다. 집값 잡고 서민 안정시키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도덕책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망대로 움직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세요. 임대차 3법 때 전세가 폭등했죠. 세금 때리면 집값 잡힐 줄 알았는데 더 올랐죠. 시장을 이기려 드는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번 2026년 대책은 시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입니다. 거래가 실종되고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끝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부동산이 멈추면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공인중개사, 법무사, 내수경제가 다 같이 죽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까봐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2026년 7월 1일 대한민국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집은 이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그냥 비싼 세금 내고 사는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시대를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뀐 룰을 빨리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것. 그것만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암울했나요? 하지만 팩트를 알아야 대비를 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세금 폭탄과 월세 지옥에서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2026년 바뀔 부동산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